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1930년 12월 오사카부 키타가와 지군 출신 오쿠무라 쇼시입니다. 쇼시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얼마 안 돼 부모님과 함께 교토시 사교구로 이사하여 정착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관은 아주 엄했는데 특히 친구를 사귀는데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교육관에는 사실 뒷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쇼시의 아버지가 바람이나 집을 나간 뒤 모든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상을 아이들에게도 주입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쇼시가 학창시절부터 연애할까봐 걱정되어 여자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쇼시는 시가은행 교토지점에 직원이 되었습니다. 쇼시는 일욕심이 있어 종종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상사도 쇼시를 좋게 보아 업무 능력에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쇼시는 바쁜 일가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오래도록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몇 번 받아봤지만 늘 피했으며 매일 집과 직장만 오갔습니다. 어느덧 쇼시는 34세가 되었고 입사 동기들은 차례대로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24세 정도였습니다. 쇼시가 유부녀의 나이가 되자 동료들은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원치 않아도 종종 쇼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큰 스트레스였죠. 어느 날 쇼시는 동료의送別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送別회가 끝나고 귀갓길에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그녀에게 종착지를 묻자 쇼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도착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자 그 순간 쇼시는 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와 대화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쇼시의 직업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쇼시가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 기사는 능력 있는 여성이라며 칭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기사의 이름은 야마가타 모토지이며 미혼의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쇼시는 홀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본인과 공통점이 있다며 더욱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얘기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쇼시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는 일방통행 도로에 익숙지 않다며 뒷좌석에 앉아있는 쇼시를 조수석까지 불러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쇼시는 조금 놀랐지만 내심 좋아하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쇼시는 다시 원래의 바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쇼시는 연애 세계에선 발전이 없었지만 현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정기예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쇼시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탄 버스는 경마장 앞을 지나치기 때문에 버스에는 경정복권을 사는 승객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1년 전 그 택시기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쇼시는 상대방의 이름이 야마가타 모토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토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운명이라고 하며 쇼시와 같이 다른 곳으로 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쇼시는 아주 기뻐하며 모토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던 중 쇼시는 모토지가 보트 경주 복권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모토지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모토지는 복권이 꿈만 같다고 하며 당첨되기만 하면 원금의 10배 이상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쇼시 35세, 모토지 25세,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10살이었지만 모토지는 개의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토지는 말주변이 아주 좋았는데 쇼시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모토지가 돈을 따면 쇼시를 위해 쓰곤 했습니다. 쇼시는 모토지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주 행복해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진지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엔 휴대폰이 없어 모토지는 쇼시와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그녀가 근무하는 은행을 찾아가 쇼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 날 모토지는 쇼시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하며 쇼시에게 청혼했습니다. 모토지의 말을 듣고 기쁜 것도 잠시 모토지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을 거야. 나에게 3만 엔, 하나로 약 26만 원만 빌려줘.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투자로 삼아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쇼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쇼시는 불쾌해할 줄 알았는데 세뇌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콩깍지에 씌인 것인지 오히려 모토지에 대해 매우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막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쇼시는 그에게 바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모토지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여러 번 쇼시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났는데도 모토지는 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쇼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야마가타 모토지는 1940년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고 집안에는 7남 5녀 총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상업고교를 다니면서 유리가게에서 수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취미는 보트 경주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며 가수가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어 심지어 코성년까지 했으며 하는 일 외에 찻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로 많은 소녀 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토지는 가수가 될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 결국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가게의 장사는 아주 괜찮았었는데 모토지가 복권에 중독되어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모토지는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택시기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모토지가 매우 우울해 보이자 쇼시는 걱정하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토지는 곧바로 돈을 잃어 밥 살 돈도 없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모토지를 바라보며 쇼시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주며 쓰라고 하였습니다. 모토지는 돈을 받자 아주 기뻐하며 고마워. 정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쇼시는 모토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아주 행복해하고 만족했습니다. 이런 모토지의 행동들은 쇼시의 모성애까지 자극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쇼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곤 했습니다. 데이트 비용까지 모자라 모토지는 쇼시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쇼시에게 새 차를 구입해달라고 하며 새 차가 있으면 더 이상 버스를 탈 필요가 없고 매일 쇼시를 데리러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쇼시가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쇼시는 모토지의 자립심을 키워줄 겸 직접 모아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모토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해했습니다. 모토지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어 라며 선그었습니다. 그러자 쇼시는 초조한 기색을 내비추었습니다. 모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 벌 시간에 쇼시를 만날 수 없다고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때 쇼시는 모토지에게 차를 구매해주지 않으면 모토지를 다시 볼 수 없다고 느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쇼시는 카운터에서 고객 A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A 고객은 100만엔, 하나로 약 870만원의 정기예금을 저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의 일부 연금이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 고객이 현금과 인감을 은행 직원에게 주면 은행 직원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예금 영수증과 인감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만료되면 고객이 도장과 영수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날 그 고객은 쇼시에게 인감과 영수증을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잘 잃어버린다며 쇼시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쇼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고객은 떠났습니다. 그 당시 많은 노년 고객은 이러한 이유로 인감도장을 새 직원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온 쇼시는 모토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되새기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모토지에게 승용차를 빨리 사주지 않으면 모토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쇼시는 마음속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해 위조하여 출납에 제출했습니다. 처음 출납은 고객이 예금 저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해지한다고 하여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시가 은행에서 항상 착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에 출납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녀에게 현금 100만엔을 건네주었습니다. 쇼시는 그 돈 중 40만엔을 모토지에게 주며 그 돈으로 새 차를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토지는 매우 기뻐하며 돈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쇼시는 몰래 고객의 계약을 해지했어. 넌 기한 전에 꼭 갚아야 해.
라고 타일렀습니다. 모토지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모토지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고객 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쇼시는 매우 초조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 고객에게 계속 돈을 저축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외로 고객은 흔쾌히 동의했으며 돈도 입금해 주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쇼시를 좋아했습니다. 쇼시는 범행 사실이 들킬까봐 그의 조건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쇼시와 모토지가 데이트하던 중 우연히 쇼시의 반지가 들어있는 보석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토지는 매우 놀라며 쇼시에게 반지의 출처를 물었고 쇼시는 할 수 없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토지는 화를 내며 쇼시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쇼시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모토지는 금세 안정을 되찾은 후 오히려 쇼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을 절대 화나게 하지 마.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다 그 사람 덕분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쇼시는 모토지가 오직 돈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토지를 떠나고 싶지 않고 모토지를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모토지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쇼시는 그 고객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갔었습니다. 하지만 모토지는 계속 쇼시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2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쇼시가 진짜 방법이 없다고 하자 모토지는 또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다며 돈을 벌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할 수 없이 쇼시는 그 고객 A의 돈을 모두 인출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시는 고민 끝에 은행의 다른 고객들의 돈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정기예금 고객 목록을 확인하여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고객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고객 B씨가 1년 정기예금한 게 떠올라 그 고객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쇼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고객으로부터 약 9억엔 정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모토지가 다 써버렸습니다. 쇼시는 본인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만약 고객 C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여 고객 C에게 주며 본인의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더욱이 쇼시는 근무 시간 동안 다른 직원이 VIP 고객을 대신 접대하는 걸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감히 쉬지 못했습니다. 쇼시의 열정에 오히려 다른 직원들은 감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지점장이 쇼시를 사무실로 부르자 쇼시는 극도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점장이 쇼시를 부른 이유는 정근 승진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직원이 승진 소식을 듣게 되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쇼시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근 가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그녀가 하던 일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녀가 한 짓은 무조건 들키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괴로워하며 모토지를 찾아가 해결책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쇼시는 절망에 빠져 모토지에게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토지는 싫어.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너와 어디 갈 생각도 없어. 우리 엄마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없잖아. 라고 말하며 쇼시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빼앗고 매정하게 떠났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사귀고부터 쇼시는 단 한 번도 모토지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쇼시는 할 수 없이 혼자 짐을 챙겨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쇼시는 42세였습니다. 쇼시가 떠난 후 그녀가 한 짓은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은행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쇼시는 이로 인해 이름을 숨겨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오사카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한 남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쇼시는 TV에서 모토지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간 건데 모토지는 사실 3년 전에 결혼했으며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쇼시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과 고급 가전제품 그리고 고급 자동차 여러 대를 구입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쇼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모토지를 아주 믿었으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모토지가 너무 그리워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화로 경찰이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을 1369회를 해지했으며 약 9억엔을 사기쳤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30억엔, 하나로 약 26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쇼 씨는 징역 8년, 모토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981년 쇼 씨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도피 중에 함께 동거했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쇼 씨가 복역하는 동안 그는 매달 그녀를 방문했고 종종 편지를 썼으며 그녀가 출소할 땐 마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토지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 사건은 영화 종이달로 제작되었습니다. 사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시청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